안녕하세요. 이 시간에는 지난번에 이어서 트레이닝의 원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개별성의 원리까지 말씀을 드렸죠. 자, 내가 100m 달리기 선수를 지도하는 지도자예요. 개별성의 원리에 부합돼서 두 선수를 지도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키가 아주 큰 선수예요. 두 번째는 키가 매우 작은 선수예요. 보통 100m 달리기는 키가 큰 선수가 유리하다라고 알려져 있지만 키가 너무 커도 유리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사인 볼트 아시죠? 우사인 볼트는 사실 100m 달리기에 그렇게 적합한 체격을 가진 선수는 아니에요. 그는 키가 너무 컸어요. 그래서 그는 그 큰 키와 그 긴 다리의 장점을 살려서 이 긴 보폭으로, 즉 보폭의 수를 줄여서 이 100m 달리기를 하는 그러한 주법으로 운동을 했어요. 반면 아프리카에 어느 키가 매우 작은 150도 안 되는 매우 작은 선수가 있었는데 여자 선수였어요. 그 선수는 다리도 매우 짧았어요. 키가 큰 선수와 같은 그런 이 보폭 그런 주법으로는 잘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녀의 코치는 스타카토 주법이라는 통통통통통통통 뛰면서 막 빨리 뛰는 통통통 거리는 이러한 주법으로 역시 100m 달리기를 했고, 그래서 그 선수가 지난 그 육상 선수권 대회 때 또 메달을 따는 것을 보았어요. 키가 큰 선수와 키가 작은 선수는 100m 달리기 이 주법이 다른 거고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각각 다른 트레이닝을 적용시켜야 한다는 거예요. 즉, 개별성의 원리에 충실한 트레이닝을 받아야지만 그 선수는 또는 우리는 우리의 역량을 10분 다 발휘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섯 번째, 점진성의 원리. 점진성의 원리란 우리의 몸에 주는 부하를, 이것을 제가 과부하라고 한다고 했죠. 이 과부하를 갑자기 많이 주는 것이 아니라 단계적으로, 스텝 바이 스텝, 단계적으로, 그리고 천천히 주어서 트레이닝의 효과를 얻어야 한다라는 원리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아주 욕심이 난다고 해서 갑자기 점진성의 원리를 지키지 않고 갑자기 많은 양의 운동을 해요. 또는 갑자기 높은 강도의 운동을 해요. 이런 것들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150kg 벤치프레스를 들고 싶어요. 그러면 내가 처음에 들 수 있는 무게서부터 50kg서부터 그죠? 천천히 단계적으로 운동을 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내가 마라톤 42.195를 완주하고 싶어요. 이것이 한 번에, 우리 일반 사람들은 한 번에 가능한 것이 아니에요. 처음엔 5km서부터 시작해요. 5km만 뛰어도 숨이 헐떡헐떡 거리고 완전히 넉다운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거리를 늘려가요. 10kg에 도전하고 그 다음에는 하프 마라톤에 도전을 해요. 하프 마라톤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 풀코스를 처음에
완주하는 데는 5시간이 걸렸어요. 그 다음에는 뭐 점점 줄여나가다가 나중에는 2시간 30분에 완주할 수 있었어요. 이런 것들이 점진성의 원리라는 트레이닝의 이 원리에 맞춰서 이렇게 훈련될 때 우리는 이 원리에 충실하게 훈련할 때 우리가 목표한 바를 달성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트레이닝의 6대 원리,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거 우리 수업 과제로도 나갈 거예요. 트레이닝의 6대 원리, 다 같이 어떤 것들이 있죠? 자, 첫 번째, 과부하의 원리. 두 번째, 훈련 빈도의 원리. 세 번째, 계속성의 원리. 네 번째, 특수성의 원리. 다섯 번째, 개별성의 원리. 여섯 번째, 점진성의 원리. 네. 자, 이 시간에는 비만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만. 다이어트란 무엇일까요? 여러분도 한 번쯤은 다이어트를 해보셨을 거예요. 그러면 다이어트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일단 다이어트에 대해서 알아보려면 비만이 무엇인지 정의를 내려야 할 거예요. 비만이란 섭취 에너지가 소비 에너지보다 많아서 체지방으로 축적되어 체지방이 체내에 과도하게 축적된 상태를 말한다.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렸었죠. 자, 우리가 섭취한 에너지, 즉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이것을 그날 활동 에너지로 소비를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날 이 소비 에너지, 다른 말로 활동 에너지, 활동량이 우리가 이 섭취한 에너지보다 적었어요. 그러면 이 차액이 있겠죠? 이 여분의 에너지가 바깥쪽으로 배출되는 것이 아니라 이 여분의 에너지는 체지방의 형태로 우리 몸에 이 피하지방의 형태로 우리 몸에 축적됩니다. 어느 정도 피하지방으로 축적되면 우리 몸은 그 다음에 내장지방으로 축적을 해요. 이렇게 체지방이 축적되어 있는 것인데 이 체지방 축적이 과도한 상태, 이것을 비만이라고 불러요. 여러분 인바디 검사를 하시면 여러분이 아실 수가 있는데 내가 이제 과체중 또는 이제 비만 이런 식으로 체지방 양을 가지고 체지방이 내 몸에 얼마나 많이 축적되어 있는가 이 양을 양을 가지고 이 체지방 이 비율을 따지는데 내 몸에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 몸무게가 많이 나가는 친구도 있고 몸무게가 아주 적게 나가는 친구도 있죠. 그래서 체지방 양이 차지하는 이 비율, 체지방 이 비율을 가지고 우리가 비만인지 아니면 정상인지 아니면 체지방 양이 적은지 이런 것들을 따지게 되죠. 자, 비만의 정의는 다른 정의도 여러 개가 있겠지만
여러 가지 그 검색을 해보면 비만의 정의를 여러 가지로 정말 다양하게 표현할 수가 있을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중간고사를 볼 때 비만의 정의를 한 문장으로 쓰세요 라는 문제가 나온다면 여러분은 우리가 수업 시간에 이 정의를 써주셔야지 되겠습니다. 네. 자, 다이어트란 무엇인가? 다이어트의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도록 할까요? 다이어트의 사전적 의미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음식을 조절하는 것을 의미해요. 음식을 조절한다는 것은 사실 여러분 비만인 사람이 음식을 조절한다는 것은 음식을 적게 먹는다는 뜻이겠죠. 하지만 다이어트에는 그냥 음식을 조절한다는 의미도 속해요. 따라서 너무너무 마른 사람이 근육량을 늘릴 목적으로 음식을 먹는 것도 근육량을 포함한 체중을 늘릴 목적으로 음식을 먹는 것도 다이어트요. 그렇게 속하는 거죠. 자, 두 번째, 체중을 줄이거나 또 건강의 증진을 위해서 제한된 식사를 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세 번째, 다이어트를 또 규정식 그리고 식이요법이라고도 부릅니다. 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체중을 줄일 목적으로 흔히 우리는 체중을 줄일 목적으로 이 다이어트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이 외에도 원래 사전적 의미로는 여러 가지 규정식, 식이요법 등과 같이 건강 증진을 위하여 제한된 식사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다이어트의 사전적 의미입니다. 이 밖에도 미용이나 건강을 위해 살이 찌지 않도록 먹는 것을 제한하거나 살을 빼는 행동을 말한다. 여러분 보세요. 보통 우리가 다이어트라고 하는 것은 이런 제한된 식사, 즉 규정식 식이요법인데요. 그런데 우리가 다이어트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어떤 식이요법, 이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식이요법을 하는 행동을 말한다는 거예요. 식이요법을 하는 행동을 말한다는 거예요. 나 다이어트해 라고 말하면요. 나 다이어트 하기 위해서 음식을 조절해 라는 의미뿐만 아니라 나 다이어트해 라고 말하는 것은 이 살을 빼는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운동을 해. 동네 헬스장에서 헬스를 해. 필라테스를 해. 나 PT를 받아. 이러한 행동을 말한다라는 거죠. 다이어트의 필요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우리는 다이어트를 해야 할까요? 자, 비만은 많은 질병들과 그 관련성이 매우 높습니다. 여러분 비만하게 되면 다 아시죠? 당뇨병, 고혈압, 심혈관계 질환, 뇌졸중, 그죠? 심장병과 같은, 그 기타, 암, 기타 여러 질병들의 이 발병률을 높인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즉 비만하다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 생활 습관 질환 이런 것들의 이 원인이 되고요. 그런데 심지어는 우리의 수명을 감소시킬 수 있어요. 따라서 비만은
그 자체로서 하나의 그 질환이 되는 거죠. 비만은 그 자체가 disease, 병이다. 예, 질병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다이어트 요법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우리가 흔히 다이어트를 한다라고 한다면 하나는 식이요법이 있죠. 그리고 두 번째는 운동요법이 있는 거예요. 식이요법이란 식사를 제한하는 것이죠. 자, 여기서는 이제 요법이라는 것, 이 요자가 치료할 때 요자잖아요. 일종의 테라피. 그래서 지금 질병이란 말을 이제 했는데 이 질병에는 비만도 속한다 라고 했죠. 여러분은 비만이 아니더라도 뭐 살을 빼기 위해서 또는 빼빼 마른 사람이 근육량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근육맨이 되기 위해서 식사를 조절하는 요법이다. 두 번째, 운동요법이란 질병이나 그 다음에 뭐 손상 및 그 후유증의 치료 수단으로 쓰는 요법이다. 운동을.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은 이제 질병이 없으니까 여러분은 살을 빼기 위해서, 날씬해지기 위해서 또는 근육 짱짱맨이 되기 위해서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육량을 늘린다든지 또는 이 체지방 근육량은 늘리고 체지방량은 감소시키는 거죠. 자, 다이어트 요법의 두 가지 종류. 여기서 지금 식이요법, 운동요법. 여기서는 테라피의 차원에서 비만을 병으로 봤을 때, 질병이라고 보았을 때 이렇게 설명을 한 거예요. 질병으로 인한 손상. 또 우리가 비만일 때 비만으로 오는 각종 여러 가지 그 질환이 있다고 했죠. 그리고 그 후유증, 비만으로 인해서 관절염을 얻었어요. 그래서 이 무릎에 이 퇴행성 관절염이 왔어요. 그래서 살을 빼고 그래서 무릎으로 가는 이 체중의 부하를 줄이고요. 또 이 대퇴 사두근 강화 운동을 해서 무릎으로 가는 이 부하를 줄여서 퇴행성 관절염으로 인한 무릎 통증을 치료한다. 이러한 치료 수단으로 운동요법을 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 운동요법의 대표적 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그냥 운동의 대표적 예 이렇게 이해하셔도 돼요. 그래서 요법이라는 것은 비만을 하나의 그 질병으로 보았을 때 이제 요법이라는 말을 썼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의 대다수는 비만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어떻게 운동을 할 것인가에 이 초점을 맞출 거예요. 아시겠죠? 자, 운동의 대표적 예. 첫 번째, 유산소성 운동이 있어요. 유산소성 운동. 두 번째,
여러분 아시죠? 무산소 운동이 있다라는 거 아시죠? 네, 무산소 운동을 근력 운동이라고도 불러요. 이 시간에는 유산소성 운동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산소 운동은 유일하게 체지방을 에너지로 사용해요. 체지방이라는 것은 우리 몸의 이 피하 지방의 형태 또는 심한 사람은 비만인 사람은 내장 지방의 형태로 저장되어 있죠. 이것을 끌어다가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가 다이어트라고 부르는 체지방 감량에 꼭 필요한 운동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산소를 에너지 대사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3분 이상이 걸린다고 했죠. 그리고 보통은 우리 몸의 체지방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기까지 한 20분 정도가 걸린다고 해요. 그러니까 20-30분 이상 지속되는 운동, 장거리 수영, 오래 걷기, 오래 달리기, 이러한 운동을 유산소성 운동이다. 그리고 다이어트, 체지방 감량에 적합한 운동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헬스클럽에서 트레드밀을 뛴다든지 등산과 같은 장거리 운동, 그리고 스킨스쿠버 이런 것들이 유산소성 운동의 예가 되겠습니다. 운동의 대표적 예, 그 두 번째 근력 운동. 이 근력 운동은 무산소 대사에 의한 운동이라고 했죠. 그래서 근력 운동을 무산소성 운동이라고 불러요. 여러분 노트 필기를 꼭 해주세요. 무산소성 운동이라고 해요. 다른 말로 근력 운동을 저항 운동이라고 해요. 저항 운동. 자, 근력 운동. 왜 근력 운동을 하는가? 탄탄한 신체. 이것을 바디 토닝이라고 하죠. 여러분 근력 운동하면 바디 빌딩을 생각하는데 바디 빌딩이라는 것은 근육의 이 볼륨을 키우는 거죠. 벌크업을 하는 거죠. 그런데 모든 사람이 근육의 볼륨을 키우는 벌크업이 필요한 건 아니에요. 벌크업은 바디빌더들이 하는 거겠죠. 보통의 여러분은 그냥 탄탄한 신체, 그림에서 보는 것과 같은 탄탄한 신체를 만들기 위해서 근력 운동을 계획하실 거예요. 이것을 바디 빌딩이 아닌 바디 토닝이라고 불려요. 토닝된 바디를 만드는 거죠. 그리고 또 기초대사량. 여러분 근력 운동을 통해서 근육량이 증가하면 아시다시피 기초대사량이 높아지는 거 알고 계시죠? 기초대사량이란 우리가 어떤 특별한 신체 활동을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만 있어도 이 기초대사에 필요한 이 에너지량을 뜻해요. 즉 기초대사량은 우리가 숨을 쉰다든지 혈액 순환을 한다든지 혹은 어떤 이제 배설작용을 한다든지 어떤 우리 몸에 어떤 호르몬 대사, 에너지 대사 이런 것들 이런 대사들인데 이러한 기초 대사를 하는데 많은 에너지를 쓴다면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즉
많은 활동을 하지 않아도 에너지 소비를 많이 하는 타입의 사람인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많이 먹어도 다른 사람들보다 살이 찌지 않는 그러한 체질이 되겠죠. 그래서 근육량을 근육량이 많은 사람이 보통 기초대사량이 높습니다. 기초대사량이 높다라는 것은 다이어트에 매우 도움이 되는 그러한 환경을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기초대사량을 높여서 다이어트에 도움을 준다. 그리고 근력운동, 보통 우리가 말하는 근력운동 또는 저항운동에는 이처럼 이 아령, 요즘은 덤벨이라고 하죠. 덤벨을 가지고 하는 덤벨이나 바벨을 가지고 하는 운동, 또 벤치프레스, 싯업이라고 하는 윗몸 일으키기, 그 다음에 이 턱걸이, 푸시업, 그리고 풀업, 그리고 팔굽혀펴기, 푸시업 같은 근력 운동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